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기술, 화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과학으로 살펴본 세계 최고 미녀들의 화장법과 독성에 관한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짜 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라랄랄라라라라라라 요즘은 남자도 꾸미는 시대. 라라랄라. 저기 지금 녹화해야 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화장이거든요. 아하. 참, 요즘은 또 남자가 꾸미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때요? 좀 사방사방해졌나요? 한번 예. 대표님 표정 보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아름다워지기 위한 기술, 화장법에는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성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공들여서 화장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화장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봤을 때는 한 5만 년 전 5만 년 전이요? 네안데르탈인 시대부터 하지 않았나. 아,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팀이 네. 스페인 남부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발견을 했거든요. 조개 껍데기를요? 네. 근데 조개 껍데기 안에 네. 노란 빛깔 색소가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광물이 섞인 붉은 파우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이걸로 가지고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야, 그때는 참 사냥하고 먹고 살기도 바빴을 텐데 요즘처럼 그렇게 화장을 했다니 참 신기하긴 하네요. 네. 실제로 화장했다는 기록은 고대 이집트 벽화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집트의 왕비인데요. 네네. 네, 네페르티티라는 아주 유명한 왕비의 흉상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눈 주위를 검게 칠하는 화장을 했죠. 요즘 스모키 화장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때는 화장이 미용 목적만이 아니었어요. 2010년에 프랑스 과학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이집트의 왕의 무덤에서 이제 벽화 등을 연구하다가 검은색 원료를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소금 납 성분을 발견합니다. 이 소금 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주 낮은 농도의 소금은 산화 질소를 만들어서 눈의 면역력을 높여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눈을 적절히 자극을 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네. 그게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바람 같은 데로부터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좀 막아주죠. 자, 그런데 이집트 얘기를 하니까 그 당대 최고 미녀였던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전설적인 미인이죠. 네. 아마 대표적인 이미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영화 네. 1967년에 그 영화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사용된 동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네, 이 동전은 이건데 보시면 근데 저희가 알았던 이미지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코도 약간 네. 매부리코가 좀 주걱턱이고 해서 정말 그렇게 미인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짙은 화장법을 선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반대 화장법을 지향한 미인이 있습니다. 나라를 기울게 한 미모 경국지색이라는 네. 양귀비군요. 양귀비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좀 통통한 몸매였는데 대신에 그 피부가 그렇게 희고 매끄러웠대요. 그래서 진원 화장으로 이제 그걸 가리지 않고 피부 미용 자체에 집중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살구씨 가루, 뭐 달걀 흰자. 달걀 흰자는 요즘 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달걀 흰자에는 알부민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네. 모공을 조여주는 데 효과가 크거든요. 양귀비도 이렇게 피부 미용에 힘썼던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미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얀 피부는 특히 옛날에 그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 상징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귀족이라든가 부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네. 미백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번에 또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어릴 적에 천연두에 걸려서 흉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납성분이 든 백연 가루를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납성분이면 좀 건강에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는 이 납중독이 돼서 피부가 푸른색으로 변해버려서 거울도 보기 싫어서 다 치워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름답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기 건강도 좀 병들게 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 흰 피부를 가지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이제 그루밍족들. 맞아요. 네. 패션과 미용에 투자하는 남성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참 요즘 신조어인데 대표님 요즘 젊은 감각 참 great. 네. 그럼 이런 그루밍족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라의 화랑들이죠. 아, 화랑이 있었네요. 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미소년 집단들이었는데 네. 엘리자베스 여왕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납성분이 없는 백분이란 걸 배웠어요. 아, 100분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나쁜 그런 효과는 오지 않았고 네. 그 외에도 조선시대 양반들, 남자들도 이제 미백을 위해서 분세수란 걸 했는데 쌀뜨물이나 콩껍질 삶은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는 그런 미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 이렇게 과거의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요즘에도 이런 유해 물질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의 대부분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다 보니까 근데 물론 먹는 식품만큼 엄격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이런 화장품의 해악에 대한 또 위험성 일부 관심이 너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아, 누군가요? 화장품 경찰관이라고 불렀던 네. 비평가 폴라비 가운이라는 사람인데요. 폴라비 가운. 네, 화장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이 그리고 네. 화장품 회사의 과대 광고를 비판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천연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뭐 뭐든지 천연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네. 맹신하면 위험한 것이 아, 뭐 특정한 허브라던가 또 자연 원료는 개인에 따라서 알레르기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여러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서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장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화장의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영상으로 짐작을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보실까요? 와, 바로 화장을 입히네요. 와, 신기하네요. 일본의 프로듀서 겸 기술 감독인 아사히 노부미치가 제작한 영상인데요. 네. 인간의 얼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디지털 무늬를 입힌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활용을 했어요. 얼굴에 찍힌 인식점들 때문에 네. 이 위치가 달라져도 디지털 메이크업이 그걸 제자리로 찾아가게 아, 됩니다. 고개를 돌려도 그렇죠. 그 메이크업을 볼 수 있는. 네, 네, 이런 기술이 나오면 여성분들은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화장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 끝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미래에는 어떤 과학 기술과 함께 화장법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